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승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 와주셨는데요. 우리 아이 자존감 키우기라는 이 책 제가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이렇게 모시게 고맙습니다. 돼서 영광입니다. 어떻게 이 책을 쓰시게 되셨는지, 네, 말씀 예. 부탁드려요. 초대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나를 초대해줘서 제가 덩달아서 훌륭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존감이 사람한테 가장 소중하다라고 한 것을 지금은 이제 쉽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 자존감을 찾아내기까지 시간이 사실은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대학에 학생들이 상처를 많이 경험하고 오는 학생들인데, 능력은 많이 있어 보이는데도 그걸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만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이 학생들한테. 인생은 그런 게 아닌데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러셀 공부를 했었는데 석사 때 러셀은 그것을 셀프 임포턴스라고 그랬고요. 셀프 임포턴스 또는 셀프 리스펙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중요하다. 나를 존중하자 이런 뜻으로 이제 풀이할 수 있는데 이 자존감 단어는 한참 후에 찾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것은 부끄럽지만 철학 쪽에서 공부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교육 철학을 했는데 철학책에서 찾은 게 아니고 심리학 책에서 찾았어요. 심리학 책에서는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들 얘기인데 거기서는 셀프 이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셀프 이스템을 제가 심리학자들은 자아 존중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존감이라고 쓰면서 내가 정말 기쁘게 강의도 했고 아이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존감 용어는 요새 일상화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먼저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감이란 단어를 네, 가져오신 분. 네, 자존감. 네. 그렇다고 난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자존감 얘기를 요새 다 해요. 네.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좀 다른데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존감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흔하게 이렇게 쓰여지는 것. 이게 우리 문화가 이렇게 커졌구나. 성숙했구나라고 걸 느끼고 있습니다. 독수리인데 독수리가 닭하고 어울려 살았어요. 근데 이 독수리가 닭하고 친구 되어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독수리라는 걸 잊어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조류학자가 그 농장에 와서 보니까 이건 닭이 아니라 독수리예요. 근데 농장 주인은 이건 닭이라고 막 우겨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조류 연구가가 보기에 이건 분명히 독수리인데 닭으로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어보시오. 농장 주인을 설득을 했어요. 나 이거 독수리 날려보내겠다. 그러니까 주인은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해서 몇 차례를 시도를 해요. 독수리한테 닭으로 길들여져 있는 독수리한테 뭔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독수리야, 너는 독수리야, 닭이 아니야, 한번 날려봐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날려봤어요. 근데 조금 몇 미터 가더니 날아가다가 자기 친구들 닭을 보고 다시 내려 앉아버리는 거예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장은
양양해가지고 보라고 이건 닭이지 독수리가 아니다고 막 그런 거예요. 다음날 또 시도를 했어요. 독수리한테. 지붕에 올라서 너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야. 너는 날을 수 있어.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 한번 날라봐. 하면서 그런 이제 힘을 다해서 독수리를 두 손을 해서 날려보냈어요. 근데 역시 또 나르다가 조금 더 올라가더니 친구들을 보더니 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엉짱이 무너졌어요. 조류 연구가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건 분명히 독수리인데 왜 이게 못 나를까 또 고민을 했어요. 다음 날은 어디를 갔냐면 독수리를 품어안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해가 떠오르는 산에 올라가서 독수리 눈을 해에 비치게 하고 거기서 또 지극한 기도를 했어요. 독수리야, 너는 닭이 아니야. 너는 독수리야. 그러니까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는 그런 독수리야. 너는 날아봐. 하면서 이제 떠오르는 햇빛을 향해서 독수리의 눈을 향하게 했고, 그리고 조류 연구가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빌어서 독수리를 산 위에서 날렸어요. 그랬더니 어쩌어요? 독수리가 날아갔어요. 하늘로. 그러니까 이제 농장 주인을 설득을 시켰고 자기가 이겼잖아요. 그런 희열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전해오는 전설인데 아프리카인들은 다 선민이다. 훌륭한 선민이다. 다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우리는 큰 민족이다라는 그런 이제 자긍심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전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제가 큰 걸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할 때 대학원을 좀 좋은 대학에 보내보려고 했는데 이 아들이 나는 그런 능력 없어요. 다 자빠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엉짱이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큰 좌절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이거 가르치는 거 필요 없다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찾아낸 단어가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을 갖게 되어야 사람이 무슨 일인가를 자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자기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좋은 점을 몇 가지만 써봐라 그랬어요. 너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봐라. 처음에는 이런 걸 시켰어. 네 몸에서 좋은 점을 찾아봐라. 좋은 점을 몸에서 이제 어떤 아이는 나한테 좋은 점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못 쓰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짓을 해보지를 않았고 나에게서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 많고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찾아내게 하고 써오면은 그것을 수업 시간에 발표하게 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너의 장점인가를 설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하면 아이들은 박수 쳐주고 그래서 이제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300개가 넘도록 찾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내 몸에서 몇십 개, 그리고 내 몸 아닌 밖에서 얼마. 그래서 300개가 넘게 자기의 몸으로부터, 자기로부터 좋은 점을 찾아낸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걸 하고 나면 발표하고 친구들이 박수치게 했고, 나는 왜 이게 좋은가를 설명을 하게 했고, 그렇게 해서 한 학기가 지나면 얼굴이 환히 피어났어요. 아이들 얼굴이. 아이들 얼굴이 새 세상을 만난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웃음꽃이 피고, 아까 아이들 웃음이
처럼 이쁜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수업 시간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서 살맛이 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다가 나는 이제 사범대학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무엇보다도 자존감을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가르쳐 주길 바랬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자존감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 맨날 우리는 공부해라. 또 공부 못하면은 학교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미안하지만 선생들이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성적이 좋은 아이들만 대우를 받았고 성적이 못한 아이들은 사람 대우도 못 받았어요. 그런 학교 문화에서 컸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또 공부해라 했었고 그 공부 못한다고 맨날 야단 맞고 그러면서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그 박정희 시대에 시작된 이제 경제 개발 이 경제 개발을 이제 한다고 하면서 학교가 그걸 앞서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을 자랑 삼았고 그걸 내세웠고 그래서 경제 개발 시켜야 된다고 그것이 나라의 제1의 목표였고 국민들도 그랬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가 몇몇 똑똑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학교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를 건설하자 그랬어요. 그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으로 우리가 빨리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런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그거를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런데 문제는 그런 큰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기적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 또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좋은 직장보다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문화는 지금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찾아내는 그래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이런 큰 대문화운동이 일어나야 우리가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밑받침되는 게 자존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로 키우자. 닭으로 키우지 말고 오리로 키우지 말고 독수리로 키우자. 사람들은 다 천재다. 어렸을 때 보면 모두 다 천재입니다. 분야가 다를 뿐이지. 근데 우리는 한 잣대를 가지고 국영수, 과학 이거를 잘해야 사람 대접을 받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런 문화에 살아왔는데 이 거품을 걷어내고 사람이 소중하다. 사람을 키우자. 사람을 존중하자라고 했을 때 그 앞에 그 문화보다도 훨씬 더 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우리 부모가 해줘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예.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곁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부모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엄청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이한테. 근데 부모님들이 조금 그 경쟁 사회에서 를 좀 접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보고 우리 아이가 천재가 될 수 있고 지금도 천재고 그 천재적인 성향을 길러낼 수 있다고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이것저것 비교하지 말고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
성향이 무엇인가, 내 아이의 느낌이 어떤 것들인가를 아주 꼼꼼히 자세하게 이렇게 좀 챙겨서 보고 키워주는, 북돋아주는 그런 엄마 아빠가 옆에 필요합니다. 밖을 보면은 불안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불안을 떨치고 그래도 믿고 지속적으로 내 아이에게서 천재성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 이런 걸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키워가는 것이 부모의 일이고 그게 부모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는 아이를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이도 자기를 믿는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내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신, 이것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화백제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서로 평화롭게 토의하고 논의하면서 문화를 키워갔지, 그게 전투적인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이 튼튼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문화를 그렇게 문화 강국으로, 그리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자존감이 우선은 높아야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자존감 공부를 하다 보면 엄마 아빠들이 후회스러운 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후회만 해갖고 안 되잖아요. 옛날 일은 옛날의 아픔이고, 이제 그런 걸 접고 내가 나의 자존감을 찾아야죠.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큰 사람이다. 내가 나 나름대로 내 빛깔과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내 혼자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빛깔과 색깔과 나의 향기가 나만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누가 찾아내야 돼요? 그것은 결국에는 내가 찾아내지 못하면 못할 일입니다. 모든 분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 각각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시간이 문제지 그걸 키워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키워가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엄마 아빠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질문들을 알고 같이 얘기하고 풀어주고 도와주는 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엄마 아빠라고 봐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기준으로 해서 아이를 볼 수 있는 눈, 이걸 가져야만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줄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많은 공부도 해야 되지만 많은 생각도 하고 아이에게 집중했을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아이의 몰입을 했을 때만이 아이의 느낌이 뭔가,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뭔가를 찾아낼 수 있죠. 몰입을 하지 못하면 전혀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겁니다. 내 딸은 내 딸의 속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의 속도가 있거든. 그것에 맞추어서 밖을 보지 말고 그게 차곡차곡 해줄 수 있는, 지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스웨덴 교육혁신위원회 일을 할 적에, 네. 그 전에 가본 나라가 많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잠시 살았었고, 여러 나라를 갔는데, 딱 스웨덴을 내가 스웨덴 하나만 가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문헌을 통해서 읽어본 스웨덴의 교육은 우리 교육하고 정반대였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웨덴 한 나라만 가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스웨덴 한 나라만, 그러니까 옆에 핀란드도 두 나라를 택해가지고 찍어서 그 국가 돈으로 교육혁신이 있을 때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내가 실제로 확인을 했던 일들이 그 내 생각을 확 다 바꿔놨어요. 그동안에 그 가지고 있던 책에서 배운 그 생각들을 확 바꿔놨는데, 그 이제 감동받을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유치원 때부터 통합 교육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체부자와 정박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말하자면 그 부족한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지금 내 표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하다, 비정상하다, 특수하다 표현하고 있지만 스웨덴은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1800년대에 없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있고, 진도가 늦으면 늦은 대로 교재가 따로 있었어요. 이게 꼽아져 있어갖고, 가들은 가방을 안 들고 다녀요. 자기 그 학용품, 소지품에 교실에 다 있어요. 개인 함의. 내 아이의 색깔이 뭔가. 왜 색깔, 빛깔을 비유하냐면, 재능이라고 하면 우리는 서열을 생각해요. 벌써 재능, 능력하면. 근데 빛깔, 색깔을 얘기하면 서열이 없잖아요. 다 똑같이 다를 뿐이죠. 그 다를 뿐인 내 아이의 그 색깔을 제일 먼저 찾아줘야 할 사람이 책임니 부모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믿어줄 수 있는 엄마 아빠의 용기가 필요하죠. 인생은 다 실패의 연속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그 완벽한 것을 바라고 1등을 추구하는 문화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 잘못을 못 봅니다. 그냥 꾸짖고 맨날. 근데 그 1등의 기준을 좀 달리 잡아야죠. 내 아이의 색깔, 빛깔이 뭔가 언젠가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이게 이제 필요한데요. 그 잘못의 연속으로 사람이 커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밀어준 교육학자들이 있어요. 루소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루소의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믿고 기다리라. 믿고 기다린 것 이상 더 큰 교육이 없다. 이 말로 이제 교육 방법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믿냐, 그 미성숙하고 못난 애들을. 루소의 두 번째, 그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은, 아이는 낳을 때 이미 자애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믿은 사람입니다, 루소가.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주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환히 피울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제거만 해주면 아이는 지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철학이 루소의 철학입니다. 제가 가 있었던 그 미국의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저희 연구실이 그 건물 과학관 바로 맞은편에 있었는데,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불자동차가 와요. 왜냐? 화학실험실에서 실험하다가 불이 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소방차가 와서 불 꺼줘요. 수시로. 우리는 난리 나죠. 아유, 그렇죠. 막 문책 당하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라. 모가지 자르고 막 네. 해지하고 아주 큰 잘못. 어느 놈이냐 그런 거 그렇게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험하다 나온 거다라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제 화학실에 불 나는 것이 실수를 해서 하는데, 실험실에 뭐 하다 보면 잘못 섞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게 없이 하라? 라고 하면은 성공을 시도하지 말라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시도해보고, 근데 한 번 시도해갖고 성공할 수 있나요? 못해요. 여러 차례 시도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딛고 일어나고 그래야 뭔가 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천민자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막 경쟁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더 치닫고 있고, 그래서 우리 문화는 더 망가지고 있고, 우리 인성은 더 망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시간을 버리면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이 말은 쉽습니다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 마음으로 아이의 그 잘못이나 그 틀린 것을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마음을 갖는 엄마 아빠를 아이들은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엄마 아빠의 사랑이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쓰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와닿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왔더라도 성질이 나올 때 엄청 어려운 일이지만 깊이 수양을 하고 한번 참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고 물어보고, 이게 쓰다듬어주고, 아니야, 너 뭐 잘못이 아니야. 눈물 나오지. 건강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이 필요한데요. 어떤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일이죠. 가정은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럼 편안한 집안, 편안한 가정, 이게 나의 목표다라고 부모들이 살아주셨으면,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실력을 갖춰야 된다. 경쟁력 있는 사회에서는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과연 실력이 무언가요? 그것부터 실력. 의문이 듭니다. 실력, 능력. 네. 이게 이제 학교에서 원하고 우리 사회에서 원하는 것, 실력이 있는데 진짜 실력이 뭔가? 네. 우리는 이거 다시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4차 산업시대에는 내 혼자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 많은 정보들을 같이 모으고 그것을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야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갖춰야 할 능력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공감력, 그리고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어떤 울림을 만들어내서 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진짜 능력이라고 봐요. 그게 없이는 절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능력, 그게 공감 능력. 그러려면은 내 감각이 살아있어야 될 거예요. 감각이 죽어갖고는 이성적인 머리만 가지고서는 사람에게 그런 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못 만들어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를테면 문학적인 공부를 소양을 갖춘다든가, 그래서 내가 감각이 살아있어야죠. 그래야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머리가 작동이 되어서 사람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고, 그랬을 때 그 사람과 공감을 해서 함께 합시다. 이런 말이 나오게끔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토대가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탕이 되어서 그 필요한 기능, 지식,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것이고, 그랬을 때 집단지성으로 필요한 기술, 지식, 이런 것들도 재생산된다고 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실력은 공감 능력이다. 예, 그리고 그 공감 능력은 부모의 믿음과 지지, 사랑으로 가르쳐야지 진정한 실력을 갖춰서 미래의 일꾼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아이한테 먼저 부모가 공감해주고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예, 거기 용기가 필요하다. 네, 부모의 인성을 잘 갖추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요약을 잘하시네? 알아는 듣습니다. 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좋으신 분을 내가 만났어.